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올해처럼 이제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선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6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조 원으로 15% 가까이 늘렸고요. 그중에 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은 예.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 2년 이상 근무하면 그리고 본인이 3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해당 기업에서 400만 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900만 원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1,600만 원을 2년 안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의 장기 재직,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세제 지원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지방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1,100만 원씩 2년간 2,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최대의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창업도 하기 굉장히 쉽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조 정도 모험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융자가 아니고 나중에 부담이 없는 투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취업 시장이 날씨로 따지면 춥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에 정부의 정책을 제외하고 보면 고용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정부는 내년에 취업자 증가를 올해와 같이 32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자는 2,684명인데요. 내년 말쯤 가면 2,717만 명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올해 66.6%인데 내년에는 67.3%가 됩니다. 취업 사정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청년 취업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지적돼 왔던 건데 이번에 내년에 그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 확신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반드시 지금 청년 취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취업자 전체 숫자가 청년의 경우 줄어들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반드시 늘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3.2%의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반도체 수출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3% 경제 성장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과 투자는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민간 소비가 내년에 좀 보완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또 평창 동계 올림픽도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IMF나 OECD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정부가 이제 내년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진 않는 게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정말 쉼표가 없는 삶의 근본 원인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세계에서 거의 최장 수준입니다. 네.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상대적으로 정책 추진이 용이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체 휴가를 현재는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에 한해서 대체 공휴일입니다.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그 휴가를 철저히 독려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 목표로는 여름 휴가를 2주씩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또 지원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니 혁신성장이 있는데요. 이 혁신성장 부분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좀 눈에 띕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이 호황이었지만 셀트리온이나 카카오처럼 코스닥을 받쳐주던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을 좀 떠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정말 코스닥 시장은 우리 혁신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2000년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7조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인데 우선은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도 좀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기금의 주식 투자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코스닥 투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벤치마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이고요. 또 개인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도 투자 신탁 같은 벤처기업 투자 신탁 제도가 있는데 너무 지금 규제가 많아요. 이 투자 신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신주만 50% 이상 사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드가 지금 겨우 1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도 고칠 예정이고 또 그다음에 상장 요건이 좀 엄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있어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활성화해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투자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대책은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보유세 인상 논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인상보다는 저희들은 좀 더 정확히 보유세 개편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련 대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세 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앞으로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네. 또 요즘에 가상화폐 열기가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만큼 논란도 큰 상황인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좀 지나치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보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거나 또 세계 거래 비중에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앞으로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기재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째를 맞아서 또 네. 하나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방치할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결혼, 출산, 양육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별로 정말 이만하면 좀 됐다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님과 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